입니다. 오늘 저희가 집회를 방송통신위원장 바뀌고 저희가 첫날 집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많은 일정들이 안 맞아서 오늘 3일째 출근하시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출근 3일째 저희가 여기 우파 유튜버들이 모여서 지난 문재인 정권 한상혁 방통위원장 때 탄압받던 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그동안에 한을 성토를 하고 우리 그 방통위원장님께 우리 우파들의 유튜버 대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이 좌파들의 가짜 뉴스 생산하는 계정들, 이게 지금 가짜 뉴스라는 것이 사실 그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은 그게 가짜 뉴스인 게 확실해진다고 보입니다. 그런 가짜 뉴스로 형사처벌을 받은 계정들에 대해서 계정 해지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가 MBC에 많은 십자포화를 당해봤는데 그게 상당히 가짜 뉴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음향은 좀 꺼주세요. 구호전만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 가짜 뉴스를 없애게 되면은, 가짜 뉴스로 처벌받게 되면은 MBC가 제가 알기로 한 구독자가 한 300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100만 따리의 좌파 계정들도 싸그리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신설하게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게끔 오늘 촉구 집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전체 국회의사요 경례!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1절 제창하겠습니다.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 계실 분들은 서 계시고요. 네, 저희가 지금 굉장히 문재인 정권 한상혁 방통위원장 시절에 우파 유튜버들이 정말 많은 탄압들을 받았습니다. 제가 계정이 좀 많이 깨진 입장인데, 계정이 한 70번 깨졌죠. 예. 그럼에도, 꿋꿋하게 버티고 왔습니다. 자, 세상이 바뀌었고, 이제는 저희가 탄압받던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는 공세적으로 저자들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선거를 앞두고 저 좌파들의 가짜 뉴스가 판을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통위원회에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제대로만 잡아주시고 공표를 해주시고 처벌을 해주면은 좌파 유튜버들의 이 가짜 뉴스가 많이 삭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연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신업! 안녕하십니까, 강신업입니다. 날씨도 또 붓고 이런 가운데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변했습니다. AI 시대고 챗 GPT 시대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변하면서 바뀐 것 중에 그 하나가 언론입니다. 이제는 뉴 미디어가 레거시 미디어를 어떻게 보면 추월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온 조사에 의하면 심지어 TV마저도 TV를 통해서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그 내용을 뉴스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다. 이런 또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어떤 그 뉴 미디어 시대에 유튜브가 가지는 그 위치는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많이 나오신 분들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하여튼 지금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개척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상진 단장이 얘기했듯이 김상진 단장은 70번이나 그 채널이 삭제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70번이나 삭제당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큰 잘못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따가 한번 무슨 잘못을 해서 70번이나 삭제를 당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래가 이제 형사법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인투뷰 프로레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 그러면 의심스러울 때는 유튜버의 이익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튜버의 커뮤니티에 지켜야 될 어떤 규칙이 있고 내지는 법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공중파도 마찬가지고 종편도 마찬가지고 다 방송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신문은 신문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켜야 될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런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라는 것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에 의해서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정헌법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종교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규정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자유보다도 이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은 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마치 종교의 자유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송법이나 신문법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도 규제를 하기보다는 보호를 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튜버에 대해서는 물론 레거시 미디어처럼 그런 방송법이나 신문법으로 규율은 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뉴 미디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역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금방 말한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언론 그리고 또 폭넓게 보장되어야 되는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유튜버도 여기서 어떤 내용을 방송하든지
그것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유튜버의 이익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금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방송을 했다가 이 유튜버의 규제를 받았다, 날라갔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코로나에 대해서 이 백신에 대해서 그 의심스러운 거 내지는 백신의 어떤 그 위험성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 공익을 위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는 말도 있고 또 우리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것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담론을 통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번에 용산에서 말이죠. 이태원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죽은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서 벌어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은 얘기할 자유가 있고 유튜브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탄압을 받았다는 말도 있고 우리 아픈 역사적 사건이지만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은 그리고 앞으로도 규명되어야 할 5.18 사건에 대해서도 그것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많은 돌아다니는 풍문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경고도 없이 유튜브를 삭제했다는 그런 말도 있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언론 탄압이 행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 탄압이 행해진 것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아주 폭압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해서 저를 비롯한 법조인은 물론이고 언론인이라든지 우리 국민 모두가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사혁이라는 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있었고 그리고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떤 탄압을 했는지 내지는 협박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구글 코리아도 뭔가 우파 유튜브에 대해서만 더 가혹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사례로 나타나고 있고 의문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통계를 내고 우리 방통위원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동관 방통위원장님께서 그동안 한상혁이가 방통위원장을 하는 시절에 문재인이가 집권하던 시절에 어떻게 이 뉴미디어를 탄압했는가 어떻게 유튜브를 탄압했는가에 대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님께서는 면밀히 조사해 주시고 이것을 백서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은 많은 의문들이 있고 오늘 그와 같은 얘기들이 여기서 많은 연사들에게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좌파 정권에서 이 좌파 언론 지형에서 이 민주노총의 지배를 받는 그런 좌파 언론에 의해서 우파 유튜브들에게만 가혹한 탄압이 있었다면 이거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국정농단이 아니라 이건 언론농단이므로 이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당연히 의법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튜버라고 해서 그러면 무한한 그런 어떤 언론의 자유를 갖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튜브들도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에서 정말 황당무계한 소설을 써도 안 됩니다. 그런데 황당무계한 소설을 쓴 것은 좌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 좌파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이문을도 쓸 수 없는 그런 황당무계한 소설을 써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찢고 뜯고 씹고 그렇게 했건만 저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유튜브가 폭파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으며 수익 창출이 정지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쟤들은 지금 유튜브 환경도 이 5년 동안에 우파보다 훨씬 좋아요. 쟤들은 뭐 찍었다 하면 100만이야. 뭐 매블쇼인가? 그거 뭐 최소가 100만이야. 근데 거기 나오는 애들 보면 거기 나와가지고 셋이 나오던데 거기 나와가지고 정말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김건희 영빈을 공격하는
그런 얘기들을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들은 뭐 폭파가 안 돼. 뭐 많이 찍으면 200만씩 막 조회수가 나와요. 오히려 지금 우파 유튜브는 그렇게 나오는 그런 유튜브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언론 지형에서 저자들이 여기를 찍어 눌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 찍어 누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가 삭제해버리는, 폭파해버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수익 창출을 정지시키는 방법.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구글에서 자동 노출시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자동 노출이 돼야만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야만 조회수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 노출을 안 하게 만들면 그럼 많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제대로 자동 노출을 시켜주고 우리는 안 시켜줬다, 예를 들어서. 그럼 노란 딱지를 붙이는 방법. 노란 딱지를 붙이면 당연히 수익도 발생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동 노출도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이 유튜브 메커니즘을 갖다가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대로 움직인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인간이 지배하는 것이므로 이 알고리즘 값도 인간이 지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쳐 넣어야만 이 알고리즘이 작동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유튜브 당국이 민주당과 유착했다고 하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의문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뭐 구글 코리아의 전략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뭐 민주당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도 보도된 바 있어요. 이거 보도된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이동관 방통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 뉴미디어, 레거시 미디어를 압도하는 지금 시대에 가장 부합하는 미디어로서의 이 유튜브를 갖다가 탄압했다면 이것은 언론 탄압이다. 언론 탄압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 생계를 갖다가 위협하는, 유튜브가 직업 아닙니까? 그러면 직업의 자유를 탄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재산권을 갖다가 이 폭파시켰다는 건 그건 하나의 재산이야. 그 재산권을 갖다가 지금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유튜브는 또한 인격권이에요. 김상진 TV는 김상진의 인격인 거예요. 그러면 김상진 TV를 날려버리면 김상진을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공격을 했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한 것이고 재산을 탄압한 것이며 언론을 탄압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언론을 유린하고 짓밟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저 좌파들은 띄워주고 우파들은 죽임으로써 그래서 정권을 공격하도록 부추겼다면 그것은 역적죄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말이죠, 저도 유튜브를 합니다만 저는 뭐 그렇게 뭐 여러분들처럼 또 뭐 그렇게 또 대단한 뭐 그런 유튜브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걸 보니까 뭐 노란 딱지라는 것도 마구 붙이고, 저는 이준석 공격한 것밖에 없어. 제가 공격한 사람은 이준석 공격했고, 그 다음에 뭐 유승민 공격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저 이재명 공격했고, 그것도 점잖게 공격했어요. 제가 뭐 그렇게 엄청 욕을 잘하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탄압하더라고, 저도. 그래가지고 제가 7개월 동안 수익이 정지됐는데, 제가 유튜브를 한 게 1년밖에 안 돼요. 1년 중에 7개월이 정지됐어. 그래서 어쨌든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 잘 아는데, 우리 지금 또 뭐 우리 손상윤 대표님 나와 계시는데 거기는 50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경고도 없이 폭파시켜 버렸대. 이따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짓거리를 어떻게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시 한번 이제 구글 쪽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뭐 과거에 어떤 그런 일이 있는지는 어쨌든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될 것이고,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문재인이가 만약에 억압을 했다면 다 밝히십시오. 한상혁이가 만약에 구글 코리아한테 야, 니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안 하면 진짜 구글 코리아 장사 못하게 할 거야, 뭐 그렇게 억압을 했다면 그걸 다 까버리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공정하고 정당한 이런 어떤 구글 코리아의 그런 유튜브 정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만세! 만세!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뉴스타운의 손상윤 회장님 발언 있겠습니다. 그 50만 계정이 한 방에 나가버렸죠. 예, 너무 억울한 사연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연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일에 바쁜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스타운의 손상윤입니다. 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50만이 아니라 55만입니다. 55만인데 제가 이 애국 활동을 한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넘는데 그동안 수많은 빨갱이들하고 좌파들하고 싸우다 보니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피부가 지금 백반층이 와서 이렇게 파해가지고 모자를 쓰고 안 계셨는데 이 지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종북 주사파 정권만큼 악랄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우리 애국 국민을 탄압한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성 우리 애국 국민, 특히 우파 유튜버들의 혁혁한 공을 받아서 몇십만 표 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정부가 완벽하게 뿌리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권이 창출되면 언론부터 이렇게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엊그제 이제 방통위원장 이동관 위원장을 통해서 이제 그나마 이렇게 취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유튜브 처음에는 좌파들이 문재인 독재 정권이 우습게 봤습니다. 우습게 봤는데 이게 뭐 2017년부터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으로 쭉쭉쭉 늘어나면서 채널 수가 이제 뭐 10만, 20만, 30만, 40만, 50만, 60만, 70만 무려 100만 단위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는 이 자유우파, 범보수파의 유튜브 채널들이 생기니까 이놈들이 국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2017, 18 상당히 좋았습니다. 노란 딱지도 없고 방송 내용이 좋으면 유튜브 자체에서도 인기 동영상으로 추천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 10만, 20만은 구독자 조회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유튜브 지금 민주당 유튜브의 본부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저희가 방송도 했는데 자 2019년부터 이네들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그 다음에 민주당과 함께 범보수 우파의 유튜브 채널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탄압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발표한 게 2019년 6월에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건은 뭐냐? 2019년 6월 이전까지 방송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안 물리겠답니다. 경고나 주의 없이 자기네들이 봐서 문제가 있으면 일방적으로 삭제하겠다. 저희가 동의했습니다. 좋다. 자, 그 이후부터는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건데 저희들은 가이드라인을 잘 지켰습니다. 특히 뉴스타운은 올해로 창간 23주년 되는 인터넷 신문이에요. 유일한 우파 신문입니다. 자, 신문사에서 하는 이 유튜브 방송을 폐쇄했다는 것은 언론을 탄압한 겁니다. 신문을 폐간시킨 거예요. 그래서 2019년부터 유튜브와 민주당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저는 유착을 했다고 보고 최근 월간 조선에서 민주당의 대선 캠프에서 발표한 블랙리스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것도 방송을 했는데 이때부터 우파 유튜브에 노란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냐? 우파 유튜브가 돈이 안 돼야 된다. 돈 되면 저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시장경제 논리니까 노란 딱지를 붙이면서 수익을 막기 시작했고요. 또 노출을 안 시킵니다. 노출. 제가 대학에서 컴퓨터하고 대학원에서 인공지능을 했는데 컴퓨터는 언제든지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래밍 하면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파 유튜브가 많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서 그것도 안 되니까 애국심에 또 수익이 안 돼도 계속 방송을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노란 딱지가 집중적으로 붙고 2020년 모든 수익을 전면 차단시켰습니다. 자기네가 볼 때 가짜 뉴스는 아니에요. 가짜 뉴스는 아니고 저는 항상 팩트를 가지고 방송을 하니까 가짜 뉴스라고 말은 못하고 조건이 뭐냐 보니까 정오심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정오심을. 아니 나라를 도둑질하고 나라를 적화 통일시킨다는 놈한테 여러분 하도 못 냅니까? 바람만 더 못합니까? 그렇습니까? 좀 하 좀 냈다고 그걸 정오심을 유발하고 지역감정을 유발한다면
대한민국에 누가 바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조건을 가져오더니 갑자기 대선을 얼마 앞두고 2021년 10월달 구독자 무려 55만의 신문사 유튜브 채널을 일방적으로 폭파시켰습니다. 그 메일 하나 딱 보냈습니다. 답니다. 정오심어를 일방적으로 정오심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 정오심이라는 기준은 다릅니다, 여러분. 누가 잣대를 갖다 대냐? 도둑놈 중에 제일 큰 도둑이 뭡니까, 여러분? 나라 도둑입니다, 나라 도둑. 맞습니다. 이 공산 좌파 독재 정권의 시뻘겋게 합법적 공산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싸우지 않는 지식인이지, 여러분. 지식인입니까? 그걸 보고 싸우지 않는 애국자가 애국자입니까? 그래서 당연히 맞는 말 하고 답답하니까 좀 소리 좀 질렀는데 그걸 정오심을 유발한다면서 일방적으로 폐쇄했습니다. 제가 이동관 방통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공중파, 공중방송, 공영방송, 그 다음에 케이블, 뭐 각가지 신문 언론이 민노총, 여러분 민노총에 지금 북한에 지령받고 간첩들 잡혀들어간 거 알죠? 자, 그럼 민노총은 뭡니까? 간첩 집단 아닙니까? 그 간첩 집단 민노총의 언론 노조가 전 언론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방송부터 신문 뭐 정상화할 거 많지만 특히 유미디어부터 정상화를 빨리 좀 해주실 것을 오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 문제도 심각하고요. 특히 또 유미디어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교롭게도 유튜브 채널이 폭파될 때 그 앞주에 저희 신문이 20년 이상 네이버와 기사 제휴가 되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폭탄 벌점을 받고 네이버에서 퇴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찍힌 거예요. 손상희 제 자식은 돈도 안 돼, 아무도 안 되니까 폭파시켜가지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대선을 몇 개월 안 돌고 일방적으로 신문과 방송을 모두 차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막말로 제가 총이 있거나 제가 군인이라서면 저는 깔아뭉개고 싶어. 이건 그네들이 말하는 민주화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어떻게 민주화를 얘기하면서 공론의 장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방송과 신문을 일방적으로 그것도 뒤에 숨어서 네이버를 시키고 유튜브를 시켜서 탄압을 합니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유미디어, 유튜브 방송, 인터넷 신문, 이동관 방통위원장께서는 오늘이라도 조사를 시켜서 불법 행위가 저는 당연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장 조사해서 사법 처리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지금 네이버하고도 소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하고 소송을 하는데 이 유튜브 약간이 애매해요. 그래서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도 하고 미국 본사를 두 개 다 하고 있습니다. 본사를 상대로. 근데 구글 코리아는 해피합니다. 자기네 책임이 아니고 미국에서 관리한다고 저희가 소송했는데 기각을 당했고요. 지금 미국 본사하고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12월 20일 날 그것도 1년 걸립니다. 1년. 첫 재판이 이제 열립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끝까지 싸워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대한민국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사태를 그냥 우습게 생각 절대 안 된다. 이 범보수 우파의 유튜브는 한미동맹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본사를 둔 구글 코리아가 이렇게 탄압을 하면 우파들이 애국자들이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반미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반미 감정이. 이거는 주한미 대사께서도 미국 백악관에 보고해서 이 구글 코리아를 유튜브를 반드시 손을 봐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함께 싸워주시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다. 더 중요한 건 구글 코리아 최근에 뭐가 생겼습니까? 노조가 생겼습니다. 노조가. 민노총 산하에 언론노 산하에 800명 정도의 노조가 생겼습니다. 이거 이 정부가 무시하면 여러분 내년 총선 망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 우파 유튜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고 윤석열 정부의 문제고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이 전국을 돌파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께서는 즉각 조사를 시작해서
유튜브와 문재인 정권과의 유착관계 블랙리스트부터 조사해서 사법 처리, 그 다음에 네이버와 또 민주당과의 유착관계 조사해서 이 뉴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붉은 무리들을 법과원칙에 따라서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조숙한 우리 우파 유튜브들의 원상복구를 촉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마이크도 나오고 있지만 저 뒤에 보시면은 나발이 있어요. 나발 확성기 5개가 방통위원회 제대로 꽂히고 있습니다. 방통위원회 직원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그 스타렉스 하나 보이죠? 네, 경찰 스타렉스 앞에 회색 스타렉스, 저게 MBC 스트레이트거든요. 네, 우리 따라다니면서 숨어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아따, MBC가 358만이에요 구독자가. 그 계정도 가짜 뉴스로 찍어가지고 깨버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다음은 우리 환경구 대표님께서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어제 용사들이 다 뭉쳤네요. 사실 저는 이곳에 오면서 오늘 이러한 자리가 격세지감을 느낀다. 사실 여러분들 이런 자리 만들기가 쉽지 않았던 세월이 지난 5년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인터넷 방송 1인 미디어 유튜브가 정상화 작업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남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이 유튜브가 최근에 그 뉴스 콘텐츠를 많이 보도도 하고 논평도 하고 비평도 하는데 그전에는 우리 셀럽들이 정치 지도자 또는 정치 평론가들이 논평 위주의 유튜브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신의 한 수에서 기울어진 언론 문화에 대항하고자 해서 신혜식 대표와 함께 뉴스 콘텐츠를 최초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것이 벌써 5년이 됐습니다. 5년 만에 사실 많은 유튜버들이 정치 시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계몽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계몽시켰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보수 자유진영의 유튜브 채널이 다반사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는 오늘도 많은 연사분들이 지적해 주신 이 구글의 폭압 그리고 탄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따져 물어야 할 것은 구글보다도 더 문제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좌익들의 음모였습니다. 좌익들의 음모에 의해서 지금 구글이 한때 문재인 정권하에서 이용을 당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의 주체가 바로 얼마 전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그 인물이 그러한 좌익들의 음모에 최일선에서 우리 자유진영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수익 창출, 계정 폭파 등등의 정말 극악무도한 그러한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저 역시도 2년 6개월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환경부 시사창고는 여제까지도 그냥 연명만 하고 있습니다. 단 1푼도,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셨던 멤버십 등등에서 모든 손과 발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나마 근근히 서브채널 시사파이터를 통해서 여러분을 최근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번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어떠한 진영을 넘어서 원리 원칙으로 이 방송 그리고 뉴미디어 통틀어서 모든 언론에 대한 정상화 작업을 가열차게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가야 할 길이 멀 것입니다. 아직도 이재명 당과 부합하는 바로 이 좌익들은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강신업 변호사께서 진영을 넘어서 가짜뉴스, 페이크는 안 된다 하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가짜뉴스는 진영을 넘어서 있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선동,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전, 더 나아가서 음모. 이 가짜뉴스가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었고 윤석열 새 정부는
가짜 뉴스와 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유튜브가 이제는 그러한 새 정부의 의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가 자정하면서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방송통신위원회, 다시 말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앞으로의 역할이 그만큼 준엄하고 엄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도 입에 재갈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 헌법 정신에 부합해서 어떠한 탄압과 공격에도 이 유튜브를 사라지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치 시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생활 정치라는 용어로 우리 국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오늘날 이렇게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막으려고 발악했던 세력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한상혁과 그에 부합하는 이재명 당, 그리고 자익들의 음모 아닙니까? 이제라도 오늘 저희 유튜브 연합이 모두 총동원되어서 읍소디르는 이 탄원서를 면면히 그리고 면밀하게 세세히 검토하셔서, 지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그분께서 늘 얘기했던 정상화, 좌둔우둔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공명정대한 언론 문화를 만들겠다고 하신 그 의지, 그 표명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끝까지 그에 부합하는 선량한 유튜브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자리를 가지면 바로 그 이튿날 또 다른 음모를 자행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제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새로 부임하시고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등극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전 국민은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고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이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언론 생물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요즘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수익 창출 정지당하셨다더라고요. 김사랑 씨, 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사랑입니다. 우리 아까 뉴스타운에 우리 손상현 대표님은 뭐 증오심으로 지금 날아갔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수익 창출 정지된 이유가 괴롭힘이더라고요. 참 내가 기가 차가지고 누가 누구를 괴롭혔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쪽은 증오심, 저는 괴롭힘인데요. 저쪽은 이제 55만이잖아요. 지난번에 그 이재명 쪽 있잖아요. 저는 제가 언제 날아갔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윤석열 이제 대통령 이제 부친상이었을 적에 제가 이제 정가사범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게 이제 채널 A 그 뉴스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얘들한테 얼마나 뼈에 아팠는지 이재명 측에 이종우라는 놈이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그 문자까지 왔더라고요. 이 유튜브 동영상에 왜 올렸냐고, 그거를 왜 했냐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수익 창출이 정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셔야지 될 게 뭐냐면요, 지난번에 이재명의 블랙리스트 한번 나온 거 여러분들이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보수, 진보, 그리고 꼴통, 요렇게 나눈 거 아세요? 보수, 진보로 나눈 거는 아셔도 여러분들 꼴통까지 있었던 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 꼴통이 뭐였었냐면요, 보수는 이제 손상현 대표나 이런 이제 뉴스타운, 이봉규, 신의 한수 이런 데는 이제 보수로 나눴어요. 그리고 지들이 말하는 진보는 서울의 소리, 서울의 개소리, 뭔 소리, 이런 애들이 이제 진보고, 꼴통은요, 그러니까 같은 민주당이면서 이재명을